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분부터 이렇게 한마디씩 인사말이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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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저기 잠깐씩이라도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서로 그냥 그래도 한 번씩 주세요. 계속 키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네, 깨끗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하게 세미나를 조직해가지고 일단은 뭐 워낙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1차적으로 간단한 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피드백을 좀 받고 해서 조금 더 정돈을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서 2차로 한 번 더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날이 아니죠. 지난 1, 2주 사이에 2010년 게시판을 쭉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돼서 일부는 그만큼이라도 그래도 소통이 되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제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족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사실은 가족들 간의 어떤 유대 관계, 뭐 내지는 신뢰 관계, 뭐 친해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중요하지. 서둘러서 뭐 학습을 좀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초조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뭐 한 3, 4학년 이상 되면 되면 이제 멘토링 같은 거 얼마든지 시작하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막상 그때까지 기다리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주변의 얘기도 듣고 뭐 또 실제로 학원 문을 두드려 봤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해보니 뭐 기대했던 효과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애들은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냥 좀 뭐 이렇게 너무 아이를 제대로 지원을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그 불안한 마음 뭐 내지는 좀 불필요한 죄책감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좀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나름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이든센터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좀 믿고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5학년 심지어는 6학년에 공부를 시작해도 아이들이 다 그동안에 다른 아이들이 많은 선행을 했고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한 것들을 극복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우리가 지향하는 좀 더 큰 목적 아니면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는데 분명히 기여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뭐 아무래도 제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목도했던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 보고 있고 우리 주변의 아이들만 봐서는 전혀 이제 그런 걸 공감하기 좀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총체적인 그림을 좀
어느 정도는 제시해서 이제 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한 뭐 3, 40분 정도 브리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적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사전에 우리 스태프들이 그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말하기 쑥스럽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 있다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거나 의구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비중이 커서 공부를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수학의 학습이라는 요소를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축이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학교의 학업성 지도에 관련된 이제 그 축이 있습니다. 수직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는 이제 계산 능력이 아무리 있어야 되겠죠. 가감승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생이 되면 개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확고하게 개념이 머릿속에 구축이 돼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념만 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문들 거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이해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문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깔끔하게 정리해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축으로 쭉 연결돼 있고 이것들이 다 이제 아랫돌 윗돌과 같이 차근차근 이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소위 수평축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에 관련된 것들이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을 뭐 점수를 내기 위해서 혹은 뭐 소위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 아니면 뭐 영재고 과학고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물들 혹은 뭐 주어진 과제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목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들을 고도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런 것들 좀 분석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요소들을 조금 다이어그램으로 정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읽어보시면 어떤 것들이 서로 연관돼 있고 작용을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고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있죠. 자, 이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맞으면 교사가 혹은 멘토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고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본인의 역량, 본인의 훈련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 더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은 아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노란색 부분들이 이제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 훈련의 양이 아이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게 이제 아이들 뭐 아주 그 우수한 소위 영재 뭐 고도 영재 뭐부터 시작해서 그냥 평범한 수준 아니면 다소 떨어지는 수준 아니면 실제로 지적 장애가 있는 수준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아이들을 양쪽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꽤 잘하는 애와 상당히 좀 느린 아이들 사이에는 5배 내지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일반 이제 학부모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훈련을 쌓고 상당수의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을 하게 되면 초조해진달까요? 아니면 걱정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뭐 거의 한 200명 이상 멘토링을 전에도 했었고 또 이제 뭐 제 주변에 뭐 워낙 수학을 전공하고 뭐 그리고 뭐 아예 강사로 나서서 전문적으로 소위 뭐 일타 강사라고 이렇게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지도 경험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아이들 사이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 어떻게 접근하는 과정들이 아이들의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은 이제 워낙 처음 보시는 내용들이어서 선뜻 잘 이해가 다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아, 뭐 그런 게 있나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수학이라는 걸 크게 봐서는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층을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구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즉 자연수의 가감 성질을 공부하는 과정이 초등 저학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초등 고학년 4, 5, 6학년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분수예요. 분수의 가감 성질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학년 때 분수 개념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들어가 있고요. 5학년 1학기 때 분수의 덧셈 뺄셈을 공부합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통분을 해야 되죠. 통분을 하려면 최소 공비수를 알아야 되죠. 최소 공비수를 추출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알아야 되고요.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소수 개념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5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학년과 5학년은 상당한 차이가 생겨요. 그 1학기 때 그 분수의 덧셈, 뺄셈을 공부하게 돼 있고요. 그게 핵심 축이고 사실 2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과제가 거의 뭐 끝났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제 5학년 2학기 때 분수의 곱셈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분수라는 것은 덧셈 뺄셈이 더 어려워요. 통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곱셈은 오히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한다.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분을 해야 되겠죠. 약분을 하려면 이제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약분과 통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배수와 약수라는 개념을 다 하나의 패키지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든의 아이들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전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연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분수가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하면 그 저학년 단계에서 다루게 되는 큰 수의 연산들은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적은 수지만 이게 이제 숫자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분수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복잡해 보이는 수를 다루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그야말로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단순 연산들이라는 것은 아유 그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이제 교재들 중에서 꽤 인기가 있는 센이라는 그 수학 문제집이 있는데 되게 싫어해요. 여전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연산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기능적이고 사실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아이들을 뭐랄까 소모시킨달까? 네, 그런 나쁜 부작용이 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작은 숫자를 가지면 누구나 다 잘하니까 뭐 그거는 변별력이 안 생길 거야. 이걸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큰 숫자들을 지루하게 다루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 자체가 두껍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렇게 수학을 제가 뭐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서 뭐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은 학원 같은 데서 뭐 조금 이제 그 애들을 가르쳐 본 사람들이면 대부분 압니다. 그 상당수의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를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아주 비슷비슷한 문제를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열해냈기 때문에 대단히 지루하고 대단히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용도가 있는 거죠. 용도가 아이들의 시간을 많이 뺏는 용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외를 가리키는 사람이나 학원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면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합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이제 분수의 나눗셈은 개념이 다소 좀 더 추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의외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1 나누기 2분의 1은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설명을 하면 아 그렇지 그런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이게 이제 연산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곱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버리고 나누는 수를 이제 소위 역수죠. 분모 분자를 바꿔버리고 계산하면 돼. 기능적인 수준에서는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문제를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자면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다루고 그래서 틀리지 않은 제대로 된 답을 뽑아내는 것들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잘 정립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3년 동안의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수의 나눗셈은요, 6학년 1학기, 2학기 1년에 걸쳐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아이들한테는 1년까지 가르칠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멘토링 1시간 혹은 뭐 한 2주 정도의 설명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머리가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가 수학을 이해하는 수준에서의 그 차별화점을 만들기 시작하는 굉장히 큰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5학년 1학기의 그 통분 개념에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평균적인 아이들은 사실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세 학기 혹은 두 학기 내내 반복적으로 아니면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하면 단번에 수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 지능 지수를 따지면 뭐 120이나 125 정도 이상인 아이들은 실제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짝 숨겨져 있지만 6학년 1년을 소모해서 배우게 되는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소화할 수 있는 아이와 소화할 수 없는 사이에 또 차이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끝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된 친구들을 붙잡고 함수가 뭐야? 설명 좀 해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요? 그거는 이렇쿵 저렇쿵 뭐, 예를 들어서, 입력 변수와 뭐 출력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수의 집합과 수의 집합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뭐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뭐 함수가 함수죠. 함수 fx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책에 써져 있는 뭐 그건 뭐 참고서나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문제집 안에도 수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글씨로 써져 있는 내용들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쉽게 사실은 전달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좀 뭐랄까 재미있게 잘 풀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아이들이 이것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잘 도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학교 3년 동안의 수학의 가장 핵심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함수가 이제 제대로 준비돼 있어야 함수의 개념이 제대로 준비돼 있어야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든가 고차 함수라든가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올라와서 미적분 개념을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체계를 1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런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을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함수 개념을 제대로 아이들이 정립을 시켜야 되는 거고 함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분수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분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칙연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부분이 이제 뭐 빠져 있으면 잘 안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되게 큰 이제 지도는 이렇게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